좀 나쁘다고 봐. 개인적으로 뭐가 나쁘다냐면은 그 프랜차이즈를 세팅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솔직히 떡볶이 팔아도 얼마 남기겠다는 거야. 아니 튀김 떡볶이 오뎅 팔아도 얼마 남는 거야? 객단가가 낮죠. 그럼 제품 단가 현격하게 낮잖아. 물론 백종원 이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띄워놓으면 유명해지면 모르겠지. 박리담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도 난 좀 교묘하다고 보는 거야.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재미, 기술, 디자인, 부동산 펀펀. 안녕하세요. 봄이 왔어요. 그죠? 제가 어저께 그 임장을 나갔다 왔는데 벚꽃도 많이 폈고 그 다음에 산수유도 그렇고 제 한남동 쪽에 그 바로 뒤에가 남산이잖아요. 남산 쪽에 보니까 노랗게 개나리도 폈고 너무 좋더라고요. 큰일 날 뿐이네. 사회적 거리 두라고 그 난리를 치는데 꽃구경을 다니는 어디 나사 빠지신 분이 계시네요. 유튜브를 좀 찍느라 다녀왔는데 근데 산수유는 술을 담아요? 산수유 나중에 열매. 술이 있나 보죠?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노란색 꽃이 피고요. 예, 나중에 열매. 모르는 게 없나? 그러게요. 똑소리야. 우리 사회적 거리 여기도 2m 이상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자차가 이제차가 싫어. 문제 없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괜찮아. 소독 철저하게 하고 왔으니 그 왕따 네. 5명. 입에 소금을 뿌렸지? 그래서 봄이 왔는데 일단은 어쨌든 어수선한 이런 시국에도 봄은 오고 계절은 변함없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왜 상권도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없는 업종들이 예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지금 있는 업종들이 사라질 거고 또 새로운 또 업종들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추억도 좀 되짚어보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그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희 왜 고등학교 때 보면은 레코드 가게라고 하죠. 있었지. LP판. 예, LP판 뭐 이런 것들이. 사고, 네, 길거리에서 막 1,000원짜리 막. 저희 고등학교 팔고. 때는 그거 턴테이블로 그 LP판 듣는 재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가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요새는 전부 다 음원을 귀하죠, 다운받고. 예. 그래서 오히려 작년쯤에 제가 그 LP판을 소장을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LP판을 파는 데가 그 남대문 지하상가 같은 데도 팔고 그 다음에 그 동묘 있죠? 그쪽에도 팔아요. 그래서 갔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화학동 시장인데. 그래서 그런 레코드 가게가 없다는 게 가끔 어쩔 때는 특히 저는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학교 때 그런 데 가서 음악 들으면서 우리 때는 또 테이프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특히 길거리에 그 테이프 녹음해서 팔고 했었던 그런 거 있었잖아요. 데모 테이프 같은 거 비슷한 거. 그죠? 그런 거 사서 막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가게가 없어지니까 길거리 음악도 별로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각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근데 또 요새 뜨는 업종 중에 하나는 보니까 제가 창업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빨래방이 요새는 코인 빨래방. 네. 코인 빨래방.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것 왜냐면 같아요. 그 각 가정에 요새는 뭐 건조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이불 빨래 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부피가 아예 코인 그 세탁소에 가서 빨래 하시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진화가 돼서 요새는 카페처럼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빨래방. 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이게 갈수록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창업 박람회 그 코너 쪽에는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창업을 좀 한번 해보실 것 같이 많이들 상담을 하시는 걸 보고 이런 쪽으로 왜냐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상가도 중개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가서 방문도 좀 해보고 이래야
또 고객분들한테 오시면은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그 똑순이님은 어떤 업종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진 업종. 그렇게 그거보다 저는 최근에 이제 후자 먼저 얘기하면 최근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인 그 스터디룸 네네네. 엄청 많이 찾으세요. 스터디 카페.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가끔 상가가 이렇게 나오면 공실 생기는 것들을 그렇게 한번 돌려볼까? 이런 계산도 저희도 해보거든요. 왜냐면은 공간을 뭐 같이도 쓸 수 있고 나눠도 쓸 수 있고 이런 거라서. 근데 워낙에 요즘 키오스크로 그냥 입력하고 맞아요. 쓰시는 데들이 많아서 그거에 관련된 업종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실제 그 입지가 어느 정도 이거 무조건 되게 좋은 입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좀 스터디 위주로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공간으로 갖고 계신 사무실이나 상가를 조금 전용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독서실이 예전에는 예. 많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요새는- 옛날엔 다 막혀있는 독서실만 그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카페형 뭐 이러해서 맞아요. 예, 적당한 백색 소음이 있고 뭐 이런 곳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곳 가면 공부가 안 되던데 요즘 추세가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을 이렇게 그대로 갖다 옮겨놓는 약간 이런 컨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여러 학생들을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독서실도 그렇게 스터디 카페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터디 카페 안에서 1인용 룸이 더 비싸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금 더 예, 비싸고. 예, 예, 예. 예, 예. 왜냐면은 주변에 이런 진짜 소음에 의해서 공부가 더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딱 오롯이 방 안에 딱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거든. 저도 갖춰야 돼요. 음. 공부하다 잠도 자.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추억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서 그래도 제일 뭘? 그게 왜 나와? 우리 중에서 제일 뭘? 한번 얘기 한번 제일 해보세요. 뚱뚱하다? 제일 늙었다? 아니에요. 제일 무겁다, 제일 무겁다. 아니 괜히 찔리셔서 먼저 얘기하세요. 그나저나 요즘에 뭐 대만 카스테라나 이런 카스테라처럼 많이 없어졌죠. 거의 그거 없어졌어요. 반짝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하여튼 문제야.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영어권이라는 게 시대가 1차, 2차, 3차 또한 지금 4차 혁명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접어져야 될 직업군이 있단 말이야.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 대만 카스테라나 일본 어떤 카스테라 일반 체인점들이 문을 닫는 건 지극히 전략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시대의 흐름이랑 관련 없이 그냥 한번 터트리고 난 다음에 치고 빠지는 어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비즈니스 모습이라는 얘기지. 그래요. 근데 저는 아닌 것 이제 같아. 그 부분에서 하나 금방 얘기하시니까 그 막 한참 유행 타다가 없어진 주씨 맞아요. 왜 이렇게 다 없어졌을까요? 주씨도 그렇고 싸고 완전 버블티 같은 괜찮았잖아요. 거 이런 예, 거. 그래도 버블티는 그래도 조금 아직 살아 많아요? 있는데, 그래요? 예, 아직 네. 많이 있는데 주씨가 주씨 빠졌네. 같이 이렇게 직석 주스 많이 팔던 그런 업종이 떡볶이집은 안 많아지니까. 그 떡볶이집도 마찬가지죠. 뭐 유명한 떡볶이집들 많이 있잖아. 뭔 떡볶이 프랜차이즈. 예.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아직 많이 나는 살아 있지 않아요? 이게 떡볶이는? 그렇지 국민 좀 음식이니까. 나쁘다고 봐 개인적으로. 뭐가 나쁘다냐면은 그 프랜차이즈를 세팅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솔직히 떡볶이 팔아도 얼마 남기겠다는 거야. 아니 튀김 떡볶이 오뎅 팔아도 얼마 남는 거야? 객단가가 낮죠. 그럼 제품 단가 현격하게 낮잖아. 물론 백종원 이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띄워놓으면 유명해지면 모르겠지. 박리담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도 난 좀 교묘하다고 보는 거야. 본사라는 개념도 그 회사를. 그리고 프랜차이즈 만든 애들이 얘네가 이 한 제품을 만들잖아. 그럼 얘네가 이게 마무리가 되면 다른 프랜차이즈 회사로 갈아타요. 계속 시대에 맞게끔 이걸 띄우는 작업을 한 거야. 교묘하게. 근데 이거 영업을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트렌드에 맞춰가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아니고 거지. 이 교묘한 공격적 그 마케팅 전략에 속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고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봐요. 이게 더 이익이 더 좋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편하고 거기 컨셉을 맞춰서 홍보를 하니까 편하게 앉아서 그냥 큰 돈을 벌고 싶은 사장님들이 다 근데 몰리는 이렇게 거지. 얘기하시면 프랜차이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더 해봐야 제가 된다는 거지. 물어볼게. 프랜차이즈 운영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해봤죠. 난 운영해봤거든. 성공사례였어. 난 네. 성공사례였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면서도 늘 딜레마는 왜 종이 한 장까지도 본사에서 받으라고 하는가. 난 그게 그렇더라고.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딱 끼워넣 가족들 회사 끼워넣는단 말이야. 옛날 뭐 뉴스에 나왔지만 그쵸, 뭐 맞아요. BBQ 치킨이니 무슨 치킨이니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니 이런 끼워넣긴 하는데 거기서 이게 자영업자 점주들한테 가야 될 이익을 가족들이 가져가요. 중간에서 숟가락 같이 올리는 거지. 이게 맹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이제 2000년도 초반 때 2000년 전후에 했었는데 중개업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느끼는 바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일반인들. 그게 경험이 되는 거야 중개. 프랜차이즈 일단은요 쉽고 편하다. 그리고 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맞는데 몰라. 내가 백종원 씨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뭐 선의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구만 그 양반은. 근데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절대적 이문을 강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뜨는 어떤 쥐는 업 쪽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뜨는 프랜차이즈들이 뜨는 게 아니라니까. 허수일 수 있단 말이야. 허수. 그러니까 환상일 수 있어요. 시한부지 또 짧게 가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 좀 비극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난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짜장면 집을 하고 싶으면 짜장면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당연하지. 그렇죠. 그러면 치킨을 장사하고 싶어? 우리 동네에 치킨 장사 30년 동안 한 사람이 있어. 근 30년. 그러면 조그만 요즘 유행하는 꼬마 빌딩도 가지고 계셔 그분이. 네. 그런데 그분 스타일을 보면 자기가 직접 닭을 사다가 염지까지 다 해. 염지 다 해. 해서 튀겨서 그렇게 팔아. 그 정성이시네. 순수한 맛이 있는 거야. 끊임없이 고객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짜장면을 할 사람은 짜장면 알듯이 치킨을 염지라고 해. 그걸 간을 배고 염지해가지고 해서 마지막 최종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쉽고 편하면 그만친 비용도 많이. 그럼 맞아요. 리스크도 그만큼 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랜차이즈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장사를 하고자 딱 계획을 세우면 A부터 Z까지 주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것만 정확히 안다고 하면 떡볶이 가게이든 뭐 치킨 가게이든 다른 식당이든 어떤 거를 운영하셔도 망하지 않을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사실 요식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네. 편의점 다양하게 있죠.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물론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편의점을 하려고 할까? 그때 결국 점포 모집하는 사람들한테 낚였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 그럼 왜 사전에 미리 안 알아봤을까? 이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씌우는 거지. 그렇지. 눈에 씌우는 거야. 쉬요. 네. 아니 씌인다고 눈에. CEO가 아니고 CEO가 객관성. 쉬운다고. 객관성. 발음이 좀 더 트였니?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이성, 논리 이런 걸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않아요. 왜? 언제 그거 닭에다가 소금 칠해가지고 뭐 그걸 뭐 그렇지. 어떻게 해? 효율성에서는 떨어지니까. 왜 꼭 요식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 저는 이런 이야기는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같은 유사한 프랜차이즈를 두세 군데 가서 본사에 가서 가맹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서 배워지는 것들이 좀 있으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숍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커피숍을 창업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 종류의 커피 브랜드에 직접 가서 여기는 어떻게 가는가 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 당신들은 뭐가 수익원입니까? 뭐 큰 욕심이 없다 그런 소리 말고 뭐가 수익원입니까? 뭐 물류 비용입니까? 아니면 뭐 마케팅 비용입니까? 인테리어 뭐는 얼마 어떻게 해야 돼?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뭐 다른 물건을 사입해도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업체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네는 딴 데는 안 되는데 이게 된대. 딴 데 가서 또 물어보니까 여긴 또 이건 되는데 또 저건 또 안 된대.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군데 딱 들어가서 들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일단 비교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는데 왜 그런 발품을 안 팔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그 업종에 이미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 가볍게 두 손 무겁게 가서 한번 손님 없을 때 다 털어놓고 물어보고. 솔직히 까놓고 물어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두세 군데 가보면 누군가에게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이라도 하고 한다면 아 이거 뭐 업체한테 속았느니 뭐 했느니 뭐 잘못 선택했다니 그때 뭐 했느니 이런 그치. 식의 푸념, 하소연 이런 거는 좀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